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도 못했는데 이 후보자 개인을 향한 의혹이 넘칩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선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전담할 TF까지 꾸렸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중단하라라는 여당과 이 비리 종합선물 세트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 출신인 대한정치연대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동생 부부의 이혼 등 가족과 관련된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인사청문회가 공적인 부분에 속한 부분에 대한 것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설령 이혼 문제를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의 이혼 문제가 불거져도 이게 적당한 것인가가 의문이 되는데, 네네. 후보자가 아닌 동생의 이혼 문제까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만약에 그 동생의 이혼 부분에 있어서 조 후보자가 직접적 관여를 했거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야 그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인 폭력 형태로 가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청문회 날짜도 잡히기 전에 한국당이 검찰에 이 고발을 했고요.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TF를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뭐 좀 낙마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이전에 바로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일 수 있겠죠. 이는 청와대가 네네. 검찰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보내서 네. 검찰을 직접 장악해서 공정한 검찰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에 대한 의문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 지금 추가되어 있고 그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고 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조 후보자가 단순한 법무부 장관으로만 끝나는 것이겠느냐. 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대권 후보자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대권 후보자의 싹을 미리 좀 자르겠다라는 그러한 조급한 불안감의 표출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제 수위를 계속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권 후보로서 약간 좀 경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리를 이어서 소위 친문 후보 그리고 PK 쪽에 네. 후보자가 없지 않느냐. 이전에 김경수 전기 경남지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 뒤를 잇는 친문 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권 후보자를 만드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향후에 떠올 수도 있는 대권 후보자를 경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상체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의혹이 좀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볼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동생의 이혼을 두고 이것이 이장 이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동생의 가정사 특히 이혼 여부까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장이혼 논란은 당사자들이 이장이혼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부부 사이 일은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형이 동생의 가정이 이게 실제 이혼인지 이장이혼인지를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뭐 부부간의 일이다라고 지금 여기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시국시국의 채무 변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채무 변제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면 좀 납득이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하지만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채무 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관여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이 연관이 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동생의 그 전처께서 그 위장위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문제까지 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지적돼야 되는지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장관들 여러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 안 하겠다 손사래를 쳤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나간 과거라든지 또 이런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자. 즉 네. 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그리고 공적인 부분은 공개 청문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방향에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현실적으로 인사청문을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논란들이 이미 제기가 됐고 언론을 통해서 또 나와 있고 공개적인 검증 통해서 우리가 일단락이 된다 한다면 그거는 그 정도로 멈춤하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걸 좀 제외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의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것을 본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좀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거 투자하면 나쁜 겁니까? 너무 원색적인가요, 질문이? 아니,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경제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어느 거나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생소한 펀드인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펀드들은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나와 있는 펀드들은 소위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각각의 펀드가 어떤 사람 돈을 모아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주요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공개한 소위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네.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됐던 것은 투자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투자가 어떤 업체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과정을 치더 미리 정보를 얻고 투자한 건 아닌지 그리고 이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한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지명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시작이죠. 이 시작은 조국 후보자의 산후맹 활동 전략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조국 후보자가 65년생이고요. 네. 제가 68년생이고 3년 선배입니다. 대학교 3년 선배인데요. 같은 학교 나오셨군요. 예,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했던 시절인데요. 네. 산호맹 사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박노의 시절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자 시.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주체가 돼서 만든 박노의 백태영 이런 사람도 만든 것이 그죠? 1989년에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네네. 이걸 두고 92년도에 이제 산호맹 사건이 터졌죠. 문제는 산호맹이 강령이 소위 민중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반국가단체로 처벌이 됐었고, 그게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도, 강령 연구실장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것으로 6개월 정도 옥살됐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에서 네.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하는 소위 정치범 양승미수의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후에 사명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의 시점으로 본다면은 당시 사명이 내세웠던 강령은 이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네.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타도하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자, 사회주의적 제도를 변화하자, 진보적 노동자 정당 건설하자.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지만은 네. 지금으로 본다면은 다 받아들여지고 현실화됐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0년대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던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했다는 것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를 그런데 가담했던 자체를
지금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결격 사유로는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다시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건 전략상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건 안 해야 되는 걸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소위 좌파 정부, 심하게 말하면 빨갱이 정부라고 자꾸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서 이 사건을 갖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국민들의 또 의견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검찰에 예전에 계셨어서 분위기를 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검찰 내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반드시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아, 호의적이진 않다. 예. 반드시 호의적인 것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지금 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과 의견 조정 과정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경찰적 입장을 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면 그 인사권을 처리하겠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하지만은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동의도 얻어야지만이 검찰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병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계속된 의혹 제기, 뭐 의혹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제 나올 것도 뭐 있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론이 악화돼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겠죠.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낙마할 만한 사유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강행이 될 것이다. 아직 뭐 인사청문회가 아직 날짜도 아직 안 잡혀있는 상태로 한다면 그래야 또 어떤 사유가 나올지 모르죠. 아직까지 뭐 또 소위 데이드 노트를 작성한 우리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입장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완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법무부 장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검찰 개혁에 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조 후보자만큼은 꼭 장관의 임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명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이거 뭐 좀 사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실 때 같이 이렇게 학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랑. 저는 후배죠. 3년 후배죠. 그러니까 3년 후배시니까. 학교 다닐 때 조국 후보자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고요. 제가 이제 91년 2년도에 대학원 다닐 무렵에 그 당시 이제 소위 산호명 사건이 터져서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 들어서 아는 거죠. 그때 이제 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일면식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평판도 좀 들으셨을 것 같고 이러신데 어때요? 좀 조국 후보자는 그 당시 그런 사건 이후에 서울대 법대에 조교로 또 교수 활동으로 일찍 들어와서 자리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알고 있죠. 또 이제 대학에서의 강의라든지 그리고 사회활동에서 다 지켜보기 때문에 대학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보는 조국 교수는 능력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한 그런 교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당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냥 뭐 돌리지 않고 직구로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영입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저희 쪽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정치연대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